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FOMC 결과와 인플레이션 지표를 소화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둔화에 이어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이날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확인되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5월 PPI는 전월 대비 0.2% 내려 시장의 예상치 0.1% 상승은 물론 전월 0.5% 상승 수치에 비해 크게 밑도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도매 물가인 PPI는 시차를 두고 소매 물가인 CPI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고, 전날 CPI 역시 3.3% 상승해 시장의 전망치 3.4%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페드는 FOMC 정례 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7연속 동결했고,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여 제롬 파월 의장은 5월 CPI 보고서가 진전은 있었지만 정책을 완화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금리를 인하하려면 좋은 데이터가 더 필요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 얻기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더해 올해 1회 또는 2회 금리 인하 전망 모두 그럴듯한 예측이라며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악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의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이에 맞춰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이날 오전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2천 건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 22만 5천 건과 직전주 22만 9천 건을 모두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전날보다 소폭 커져 다가오는 9월 68%까지 반영 중이며 11월 25bp 이상 인하의 가능성은 79% 넘게 반영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시장의 주인공인 테슬라는 2.92% 상승해 182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가 이날 3%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수십조 원대의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 표결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한때 191달러까지 치솟아 주가는 6% 가까이 상승했고, 이 같은 이유는 머스크가 주주총회 사전 투표 결과 보상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영향 때문인데, 이에 머스크는 전날 밤 보상 재승인과 테슬라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현재까지 큰 표차로 통과되고 있다며 밝혔고, 이에 머스크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게시한 그래프 이미지에 따르면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창선표는 반대표를 2배 넘게 압도해 확실한 승리로 표시된 수준을 훌쩍 넘긴 상태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이번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안건은 2018년 통과된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인데,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12회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동안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한 머스크는 스톡 옵션을 전부 받아 그 가치는 560억 달러에 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들이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이번 주총 투표 안건으로 올렸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안건이 통과는 되겠지만 이러한 안건이 법안에 소명 자료로 제출만 될 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6% 이상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비록 이러한 안건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펀더멘탈 중 매출은 여전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러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진 않는 한 테슬라의 주가를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생각은 하지만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지금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를 두고 3개의 기업이 열심히 싸우고 있으며, 현재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애플과 마소, 엔비디아 가운데 누가 먼저 4조 달러대를 돌파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애플의 주가는 이날도 상승해 214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앞서 AI 로드맵을 공개한 WWDC 다음날부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애플이 마소의 시총을 앞지른 것은 약 5개월 만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애플이 다시 1위 자리를 넘보게 된 배경으론 AI 도입에 따른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감 때문에 그간 다른 빅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경쟁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애플은 자사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잇따랐지만 이러한 AI 장착이 올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형 아이폰 기기 판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애플의 주가도 랠리를 보였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의 인텔리전스는 상당한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주도할 수 있어 AI 기능으로 더 빠른 교체와 더 많은 전환, 심지어 평균 판매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애플의 주가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총 1위 자리를 앞두고 애플과 엎치락 뒤치락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플의 AI 도입에 따른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여 이로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가운데 가장 먼저 시총 4조 달러 클럽 가입이라는 이종표에 도달하는 기업은 결국 각사의 AI 전략에 달려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AI 대장인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 같은 이유는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이에 힘입은 엔비디아의 고속 성장 등을 고려하면 엔비디아는 충분히 시총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올 들어 애플과 마수의 주가는 약 12%, 16% 상승했지만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무려 150% 이상 급등했고, 이 같은 행보는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시총 3조 달러 고지에 올라서 애플과 마수가 약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에 비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다 할 수 있죠.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도 3% 이상 상승해 129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10대1로 주식 분할을 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지난 5월 20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고,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창조한 반도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과소평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S&P 500 지수 내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약 7%로 애플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장이 새로운 컴퓨팅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엔비디아의 비중은 15%까지 확대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엔비디아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TD코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0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최근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0달러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우상향 중이며 매출은 심지어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펀더멘탈이 꺾이지 않는 한 엔비디아의 주식을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CPI 냉각에 따라 7만 달러대까지 치솟았지만 미국의 금리 방향성이 복잡해진 탓에 현재는 6만 6천 달러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이날 3% 가까이 하락해 247달러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그리고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지는 5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 밝히면서 주가는 7% 이상 하락했는데, 이에 비트코인은 지난 3월 13일 7만 3천 달러를 찍은 이후 7만에서 6만 달러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금리에 민감한 이유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금리 방향성에 따라 투자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실제 최근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했을 때 7만 달러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월 미국 현물 비트코인 출시 이후 더욱더 심화됐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우주 관광 회사인 버진 갤럭틱은 1대20이라는 리버스 스플릿을 한다고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4% 이상 하락했고, 의류 제조업체 옥스포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밝힌 이후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는 자동차 딜러십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1% 이상 하락했고, 뷰티 관련 회사인 울트라는 오펜하이머가 최고의 주식으로 지명을 한 이후 이날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